이게 웬일이야? 돈 갚아. 꿔간 돈 350만 원. 사사건건 별의별 거 다 기억하는데 돈 빌려고 한 거 기억 못하는 거. 야, 그게 벌써 1년이나 됐어? 아, 잊고 있었니? 아, 그냥 저렇게 둔감하면 세상이 편하겠다 싶더라. 편한 게 좋은 거잖아. 어쩜 그렇게 멀쩡하니? 딴짓거리는 것도 여전하고. 내가 30 넘었다는 거 사람들이 안 믿어. 너 돈 때문에 나 찾아온 거 맞아? 내가 보고 싶어서 할까? 나 이거 물 묻었잖아, 이거 봐. 됐어, 준아. 아, 뭐가 또? 알기는 아니? 너 끈 풀렸다, 야. 누가 너 생각하나 본데? 귀여워. 네, 하정우 필모그래피 최고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선택한 영화를 말씀드릴 차례죠. 제가 선택한 영화는 2008년 이윤기 감독의 영화 멋진 하루 준비했습니다. 지금 예고편을 듣고 왔는데 네, 분위기가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추격자랑은 굉장히 달라요. 사뭇 다르죠. 이 멋진 하루라는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도연 씨와 하정우 씨, 당대 최고의 배우들의 만남으로 일단 화제를 모았었고요. 이윤기 감독은 여자정예라든지 러브토크 이런 좀 여성 주인공의 영화들로 굉장히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받았던 감독님입니다. 네. 내용은요, 두 사람이 과거에 헤어졌던 연인 사이인데 전도연 씨가 하정우 씨를 몇 년 만에 찾아와서 꿔갔던 돈 350만 원을 갚아라. 돈 갚아라. 그렇죠. 근데 당장 가진 350만 원이 없었던 하정우 씨는 다른 데서 빌려서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하루 동안 그 350만 원을 구하러 다니는 옛 연인의 하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하루군요, 제목이.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제목이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두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런 어떤 감정의 흐름들이 멋진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 헤어진 연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네. 케미가 있고 좀 그런가요? 그렇죠. 둘이 옛날에 사귀었던 정이 있으니까 같이 다니면서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났지만 옛날 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좋아했던 모습들을 또 발견하기도 하면서 정말 이런 멋진 식으로. 하루가 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일단 하정우 씨의 최고 작품으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일단 하정우 씨가 연기를 잘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죠. 그렇죠. 모두가 아는데. 추격자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추격자 같은 영화는 사실은 근데 스릴러 장르다 보니까 배우가 드러낼 수 있는 감정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어떤 살인하는 장면도 있고 막 도망가는 장면도 있고 또 경찰과 대치하는 그런 장면, 취조 장면 화내다가 이런 울다가. 장면에서 배우들이 각자의 역량을 굉장히 좀 뽐낼 수 있달까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멜로 장르고 멋진 하루 같은 경우엔 멜로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건 없이 그냥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그리는 이런 영화 속에서도 하정우라는 배우의 존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짧게 예고편만 들어봤는데도 네. 그게 느껴져요. 그렇죠. 하정우 씨가 사실은 최근의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여태까지 만났던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자기 실제 모습과 가깝다고 멋진 하루의 병훈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밝힐 정도로 정말 자기 옷을 만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돈을 꾸러 다녔군요. 그렇죠. 돈을 끌어다녔는데 굉장히 좀 뺀질뺀질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되게 오랜만에 찾아온 옛날 여자친구한테도 야, 너 예뻐졌다. 뭐 또 돈 뭐 금방 구해주겠다. 그러니까 같이 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헤헤 웃으면서 그렇게 대하는 능청 맞군요. 그렇죠. 능청 맞죠. 능글능글거리고. 그런 역할이 사실 하정우 씨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하정우 씨가 좀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 많다고 해요. 자기는 그렇군요. 배우는 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살인을 할 때 엄청난 거죠. 그렇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멋진 하루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사실 이때 당시에 밀양이라는 영화로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배우가 차기작으로 선택했던 작품이 바로 이 멋진 하루예요. 하정우 씨도 마찬가지로 추격자로 엄청 떠 있을 때. 일약 스타덤에 오른 뒤에 차기작으로 고른 영화가 이 멋진 하루고. 저는 처음에 이 차기작을 봤을 때 왜 이걸 선택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전도연과 하정우라는 두 배우 사이에 어떤 신뢰감도 있었을 거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 전도연 씨가
이 영화에서의 역할이 사실은 작아요. 상대적으로 하정우 씨에 비해서. 하정우 씨가 돈을 꾸러 다니는 주체고 전도연은 그걸 지켜보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관찰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도 그 하정우 씨의 그런 능청을 굉장히 잘 받아주는 이게 야구로 비유하자면 하정우라는 괴물 투수가 있죠. 네. 정말 잘 던지는. 연기를 정말 잘하는. 그렇죠. 그리고 전도연이라는 정말 노련한 포수가 공을 이쪽으로 어떻게 던져라 저쪽으로 어떻게 던져라 이렇게 사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호흡이 환상의 어떤 조합을 이뤄내면서 그 멋진 정말 하루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최고의 122분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을 굉장히 맛깔나게 하시네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하정우 씨가 만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정우 씨가 스스로 뭔가 깨닫고 또 전도연과의 어떤 그런 케미를 이뤄가면서 또 하정우 씨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아, 이 영화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군요. 합니다. 또 이렇게 새롭네요. 새로운 하정우 씨 영화를 만나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정우 씨는 사실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코믹하면서 좀 항상 센 역할보다는 좀 가볍게 허허실실하는 그런 캐릭터가 좀 잘 본인 어울리는 취향의 것 같아요.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사실 그런 게 제 취향이고 하정우 씨도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즐거워 보여요. 저는. 네. 예, 즐거운 영화를 하면 당연히 즐겁겠죠. 그렇겠죠? 네. 하정우 씨는 이 영화로 나무주연상도 2개나 받았고요. 뭐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악으로도 또 영화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멋진 하루의 OST 중에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화는 OST도 굉장히 좋아요. 김정범 음악 감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팝재즈를 하시는 분이고 프리토리움이라는 솔로 프로젝트도 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OST는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각 트랙의 제목이 다 그 영화에 흐르는 그 시각. 아, 뭐 2시 17분, 뭐 3시 4분, 5시 15분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다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이루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준비한 영화 OST는 3시 4분이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발랄한 재즈 음악인데 경쾌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듣고 오죠. 금주의 선택. 네, 금주의 선택 코너에서는요, 매주 개봉하는 새 영화들 가운데서 저희가 각자 취향에 맞게 한 편씩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극장 나들이 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대신에 저희도 아직 안 봤으니까 재미없어도 저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전히 예고편만 보고 각자 끌리는 대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렇죠. 저는 적중률이 높아요. 제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한 영화는 보통 재밌더라고요. 준혁 씨한테만 재밌는 거죠? 네. 네. 저는 어떤 영화인가요?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요. 장 마크 발레 감독의 작품이고요. 에이즈 진단을 받고 7년 만에 사망한 론 우들루프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네.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나무주연상 수상이 굉장히 점쳐졌었는데 그렇지만 디카프리오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매튜 맥커너히가 이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기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매튜 맥커너히가 그 디카프리오 영화에도 같이 나왔거든요. 같이 함께 했나요? 네, 그 영화에도 같이 나왔는데 이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디카프리오만 좀 속상하게 됐네요. 그렇죠. 네, 제 선택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다이애나. 이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이애나인데요. 네. 이 킹콩에 나왔던 배우 나오미 와츠가 다이애나 연기를 하면서 이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줬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비운의 왕세자비인 다이애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면 스타일 아이콘이라고 알려졌던 다이애나비의 패션도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전기 영화군요. 네, 저희 그렇습니다. 둘 다 네.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를 그러네요. 골랐네요. 이번 주에는 굉장히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개봉을 한 날이군요. 네, 이건 순전히 그냥 저희의 취향대로 선택을 한 거고요. 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취향에 대해서 네. 자기만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선입견을 갖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찔리네요. 그렇죠. 뭐 약간 준혁 씨 같은 취향을 보면 뭐 고상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막 만화책 많이 보면 모타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이 취향이라는 게 사실 그냥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뭐 구분 짓고 가볍고 무겁고 이런 걸 논하는 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준혁 씨 북촌 방향 좋아하시죠? 북촌 방향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런 어떤 단순한 취향의 차이인 거죠. 그 이상 그 이하 그 취향일 뿐입니다. 네, 홍상수 감독님 사랑합니다. 네, 아이언맨 좋습니다. 네, 안 봐서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서로의 다른 취향을 또 존중하고 귀 기울여 보자는 게 저희 취화선의 진짜 취지입니다. 그래야 한층 재밌고 다양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연세인 여러분 취향입니다. 존중하시죠.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오디오 프로듀서 공예림, 진행예전 아나운서 김화영, 이준혁이었습니다.